리틀 도서관, 매주 한 권, 휴먼 터치. 저는 일상에서 책과 다정하게 지냅니다. 사람과 세상과 더 다정하게 지내고 싶어서 책 맛보기를 합니다. 이번 책은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의 전망을 담은 트렌드 코리아 2022입니다. 저자는 총 10명이며 대표 저자는 김난도입니다. 김난도는 트렌드 연구자답게 K무크에서 온라인 강좌를 운영하며 유튜버로도 활동합니다. 책은 트렌드를 장착하고서 대중을 설득할 수만 있다면 부자도 권력자도 능히 될 수 있다는 논지로 읽힐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대중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듯한 인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에게 잃을 권위가 있다면 말입니다. 저는 왜 이 책이 읽고 싶었을까요? 2022년 새해의 트렌드를 읽고 일상을 누리고자 함입니다. 한편 트렌드라는 이유만으로 낚이지 않기 위해서도 트렌드를 읽고 싶었습니다. 책은 호랑이 해인 2022년 트렌드를 전망하면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면 호랑이는커녕 고양이로 전락할 것이다. 라며 엄포를 놓습니다. 고양이 폄하 발언일 수도 있는 이 말을 고양이가 들었다면 혹은 호랑이보다 고양이를 좋아하는 이들이 들었다면 발끈하지 않았을까 싶어 허어 웃습니다. 책은 코로나 이후 상황에 적응할 것을 강조하며 트렌드에 대한 예측으로 자기 스스로의 가치를 다음과 같이 내보입니다. 한층 더 빨라지는 변화의 속도 속에서 많은 것을 준비해야 하는 2022년이 될 것이다. 위기를 잘 넘긴 성공한 기업들이 경영난에 빠진 기업들을 인수합병하면서 코로나 사태 이후의 승자 독식과 새로운 양극화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기도 한다. 잡아먹느냐 잡아먹히느냐의 치열한 전장이 될 2022년, 우리의 함성이 호랑이처럼 보여하느냐 고양이 울음에 그치느냐는 이러한 코로나 이후의 트렌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달려있다. 책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동물로 호랑이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형상이 대륙을 향해 뛰어오르려는 호랑이 모습에 비견되기도 한다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중국이나 일본은 그러한 발언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마이뉴스는 한반도 지형을 두고 중국을 향해 뛰어가려는 토끼 모양 이라고 일본인이 언급한 적이 있다고 전합니다. 그 주장에 반박하고자 최남선이 1907년 그린 호랑이 지도를 제시합니다. 한편 조선일보는 2011년 한반도는 막 뒷덜미 잡힌 토끼 형상 이라는 글이 중국 인터넷상에 올려진 행태를 전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지형이 호랑이가 아니라 토끼 모습이라는 사실에 반감을 갖는다면 이 역시 고양이처럼 토끼를 비하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습니다. 내친 김에 인터넷 검색을 했더니 한반도 영상 지도에 대한 자료를 알뜰히 모은 블로그가 있었습니다. 그 블로그는 1994년 삼보컴퓨터에서 호랑이 지도를 등장시켜 우리 기술로 우리 것을 지킨다. 는 기업 이미지를 광고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아울러 1996년에는 삼성물산에서도 강한 기업이 강한 국가를 만듭니다. 라는 제목 아래 호랑이 지도를 싣기도 했다고 전합니다. 블로그 주인장의 견해를 옮겨봅니다. 최남선이 그린 호랑이 지도는 대륙을 향해 달려드는 모양이기보다는 오히려 대륙에 매달려 떨어지지 않으려 발버둥치는 느낌이 없지 않다. 이에 반해 삼보컴퓨터 광고 속 호랑이는 막 만주벌을 헤치고 나와 태평양 시대의 세계로 도약하려는 호쾌한 기상이 느껴진다. 삼성물산에서 그린 호랑이 지도는 안정된 구도나 실감나는 형상면에서 가장 우수하다. 책은 2022년 트렌드 키워드 10가지를 소개합니다. 나노사회, 머니러시, 득템력, 러스팅 라이프, 헬시 플레저, 엑스틴이즈 100, 바른생활 루틴이, 실제감 테크, 라이크 커머스, 내러티브 자본이 그것들입니다. 책은 트렌드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은 거론하지 않아 다소 아쉬웠습니다. 2022년 트렌드 첫 번째 키워드는 나노사회입니다. 이 키워드는 개인주의가 만연한 사회 속에서 각자 도생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2년은 특히 선거로 인해 우리 사회가 분열과 파탄의 정점을 경험할지도 모릅니다. 정치가들이 득표를 위해 네거티브를 조장할 것이고 대중은 추종하리라 싶습니다. 책은 나노사회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공동체의식을 제시하고 있어 다소 시시하게 여겨졌습니다. 어떻게 공동체의식을 기를 것인가에 대한 색다른 방법론을 책이 제안해 주길 기대했나 봅니다. 책의 논의를 발췌 인용합니다. 나노 사회는 우리가 바꾸고 극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는 거부할 수 없는 도도한 흐름이자 필연적인 결과이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그렇다면 나노 사회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가장 선행돼야 할 것은 역시 공감력을 기르는 일이다. 결국은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하는 건 휴머니즘이다.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기에 힘쓸 때 나노 사회의 미래가 있다. 2022년 대한민국은 나노 사회의 관점에서 중대한 기로에 와 있다. 선거의 해는 한국 사회의 분열을 가속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나노 사회에서 우리 공동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갖춰져야 하는 최소한의 필요 조건은
공동체 의식의 복원이다. 공동체에 닥친 문제를 나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이해할 줄 알아야만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나노사회가 이미 트렌드인 상황 속에서 공동체 의식을 어떻게 복원시킬 수 있을까요? 개인보다 공동체를 더 우선시하는 당사자는 개인주의가 팽배한 트렌드 속에서 과연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공동체 의식의 복원은 개인보다 공동체 이득을 위해 애쓴 사람에게 큰 보상이 주어지는 제도를 마련한다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책의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변화된 행동이 하나의 습관으로 자리 잡으려면 행위에 대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어떤 행위가 코로나 사태 이전으로 복귀하느냐, 마느냐는 보상을 함께 따져봐야 한다. 대면으로 하는 행동이 비대면보다 더 큰 즐거운 보상을 주었던 소비라면 과거처럼 대면으로 돌아갈 것이고, 비대면에서 편리함의 보상이 대면보다 컸다면 코로나 기간에 형성된 비대면 소비 행태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2022년 트렌드의 두 번째 키워드는 머니러시입니다. 돈을 향한 질주를 의미합니다. 소득을 만들기 위해서라면 투자비든 투자이든 가리지 않을 것이라는 트렌드입니다. 책은 여러 가지 머니러시 현상을 다음과 같이 짚어줍니다. 남는 잉여 시간을 활용해 자투리 노동으로 부수입을 벌어들일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물건을 팔거나 음원이나 전자책을 제작해 디지털 유통으로 저작 권료를 받기도 한다. 노래나 연주, 수제, 케이크 맞춤 제작이나 타로점 봐주기 등 다양한 재능들로 포켓머니를 벌어들인다. 값비싼 미술품을 공동 구매 형태로 소액 투자하는 미술품 분할 공유권은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 인기다. 지분을 조각조각 나누어 투자하는 방식은 확산되어 단돈 5,000원으로 서울 강남에 있는 40억 원 규모의 건물주가 되기도 한다. 머니러시 트렌드는 휴식 없는 노동이나 소액 투자를 부추기는 듯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소액 투자는 단돈 몇 푼으로 고가의 미술품이나 건물을 소유한 양, 잠시 기분이 업되는 것으로 이미 이득을 충분히 발생한 것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 이득만으로 만족해야 하는 슬픈 현실이 수많은 소액 투자자 앞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소액 투자를 주도하거나 조장하는 무리들이 진짜 큰 이득을 챙길 수 있도록 들러리 역할에 그쳐야 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하루 종일 TV를 틀어놓고 사는 노인들에게 소액보험 광고가 연일 반복 재생됩니다. 마음 약해진 노인들이 전화기를 들 때까지 광고는 퍼부어댑니다. 노인은 소액보험에 가입하고서야 비로소 광고로부터 마음이 편해질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나 노인 세대의 소액을 합법적으로 노리는 무리들을 피할 길은 거센 머니러시 트렌드 속에서 쉽지 않아 보입니다. 2022년 트렌드 세 번째 키워드는 득템력입니다. 돈이 넘쳐나는 이들에게는 돈만으로는 쉽게 구할 수 없는 상품을 소유하는 쾌감이 있나 봅니다. 그 희열은 아이템을 알아보는 안목, 소유하기까지 기울였던 지극정성, 정보력의 오의 등을 모두 인정받는 데서 비롯됩니다. 진정한 성공과 부를 과시하는 득템력에 대해 책은 다음과 같이 설명해 줍니다. 신분제 시대는 외국어 에티켓, 고급 취향 등 교양력이 구별짓기의 기준이었다면 실은 부자가 탄생한 산업화 시대는 초고가 브랜드의 사치품을 구매할 수 있는 재력이 그 기준이었다. 이제 소셜미디어 시대에는 희소 명품, 한정판, 희귀품을 보유할 수 있는 득템력이 자신을 과시할 수 있는 기준이 되었다. 돈만으로는 부를 표현할 수 없는 현대판, 구별짓기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정된 아이템이 투자의 일환이 된다는 점도 득템력 부상의 원인으로 들 수 있다. 문제는 득템을 위한 줄서기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아르바이트생까지 고용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줄서기 대행 수고비는 최저임금을 훌쩍 넘는 금액이라고 하니 그저 난감한 마음이 될 따름입니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하에서 인간으로서의 위엄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부자에게나 가난한 사람들에게나 모두 쉽지는 않은 듯합니다. 방역 패스를 위해 백신까지 대신 맞는 사례까지 있다고 하니 더욱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2022년 트렌드 네 번째 키워드는 러스틱 라이프입니다. 러스틱 라이프란 시골살이를 말합니다. 일주일에 단 이틀만이라도 번잡한 도시를 떠나 자연 가까이에서 살아보는 것입니다. 시골을 순박하거나 낭만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착오입니다. 시골은 곳곳에 방치된 쓰레기들로 도시인에게 혐오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책은 도시와 시골의 균형 발전을 위해 러스틱 라이프 트렌드를 긍정적으로 봅니다. 시골에 관심을 갖게 된 연유를 책에서 옮겨봅니다. 시골이 주목받는 이유는 코로나19 사태다. 인파가 적은 시골이 감염 위험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사회가 각박해질수록 힐링의 아이콘으로서 시골을 찾게 되는 것은 본능에 가깝다. 러스틱 라이프를 통해 서울 토박이가 연고 없는 시골 마을에서 로컬 크리에이터로 변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다. 러스틱 라이프의 핵심은 그저 시골식으로 살라는 찐 시골이 아니라 누구나 실천 가능한 지인 시골이다.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는 잠시 누릴 수 있는 여유야말로 최고의 사치다. 2022년 트렌드 다섯 번째 키워드는 헬시 플레저입니다.
건강관리 즐겁게 하기 트렌드입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건강관리는 젊은 세대들의 일상에도 자리 잡았습니다. 어르신들이 체조나 산책을 한다면 젊은이들은 앱이나 유튜브를 이용합니다. 또한 안마기나 안마의자는 효도 상품이 아니라 젊은이들 자신들의 피로회복과 휴식을 위해 장만합니다. 하지만 즐거운 건강관리가 검증되지 않은 건강론을 무리하게 적용함으로써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되지 않을까 노파심이 들기도 합니다. 책에서 언급한 요즘의 건강관리 트렌드를 옮겨봅니다. 즐거운 건강관리법이 대세가 되고 있다. 무병장수를 원하는 어르신들의 건강관리가 아닌 행복한 내 모습을 찾아가는 지속가능한 건강관리다.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또 하나의 방법인 것이다. 수면 측정 앱 사용과 수면 관련 유튜브 조회수가 증가하고 있다. 맞춤형 건강식품, 안마기, 안마의자, 스마트 침대 같은 기기를 구매한다. 즐겁게 멘탈을 챙기기 위해 재미로 운세를 본다. 멍 때리기로 멘탈을 관리하는 열풍도 거세지고 있다. 헬시 플레저 추종자들이 원하는 건강관리는 고리타분하고 지루한 것이 아니다. 새롭고 트렌디하고 하면 할수록 즐거운 것이다. 2022년 트렌드 6번째 키워드는 엑스틴 이즈백입니다. X세대가 엑스틴으로 돌아왔다는 의미입니다. 서태지, 박진영, 유재석 등이 속한 40대들이 X세대이며 그들의 자식세대 10대가 G세대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인데도 그들은 친구처럼 지낸다고 합니다. 친구처럼 지내는 부모와 자식 사이가 좋은 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점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X세대와 G세대에 대한 이해를 위해 책의 내용을 변용 인용합니다. 대한민국 소비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세대는 40대 X세대이다. X세대는 개인주의적 성향을 가진 신세대의 원조였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는 문명사적 대전환기의 주역이기도 하다. 이들은 경제적 문화적으로 풍요로운 10대 시절을 보냈다. 자본주의 키즈에서 자본주의 어른으로 성장한 이들은 이제 10대인 자녀의 부모 세대가 되었다. 2020년 도쿄올림픽은 G세대 선수들 활약이 돋보였다. 악플이나 패배에 주눅들지 않는 당찬 모습이었다. 그 G세대를 키워낸 것이 바로 X세대이다. 10대 자녀와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하는 10대 같은 X세대라는 의미에서 엑스틴이라고 명명한다. 엑스틴은 자녀와 함께 게임을 즐기는데 거부감이 없다는 것도 흥미롭다. 엑스틴이 자녀와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가치관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2022년 트렌드 7번째 키워드는 바른생활 루틴이입니다. 개인주의가 팽배한 1인 가족의 대세 속에서 자기 통제와 자기 관리를 모범적으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홀로 있을 때 몸가짐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수양과 수행을 연마한 고매한이들도 신독이 어려움을 설파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는 폰이 있고 앱이 있습니다. 그리고 SNS가 격려하고 지켜봐줍니다. 자기주도적인 루틴에 대한 설명을 옮겨봅니다. 자기 주도적으로 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신인류가 나타났다. 외부적 통제가 사라진 상황에서 루틴을 통해 스스로의 일상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요즘 사람들을 바른 생활 루틴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루틴이란 매일 수행하는 습관이나 절차를 의미한다. 루틴이들은 자진해서 목표를 만들어 자신을 묻고 작은 성취를 확인해 나간다. 오늘도 루틴이의 습관처럼 운동법을 알려주는 유튜브를 튼다. 루틴이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인생이지만 그 인생에 최선을 다하는 태도다. 베란다에 식물을 돌보고 반려동물의 밥을 챙기고 오늘 먹을 한 끼를 요리하는 것, 매일 좋아하는 책을 읽고 마음에 드는 구절을 적어두는 것, 내 최애 연예인이 출연한 영상을 모조리 찾아 한 땀 한 땀 편집해 소장하는 등 바른 생활 루틴이 트렌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행복은 일상의 성실함에서 온다이다. 기업은 소비자들이 바른 생활 루틴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직시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2022년 트렌드 8번째 키워드는 실체감 테크입니다. 이는 가상 공간에서도 완전한 실체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책은 진짜 인간보다 더 인간 같은 가상인간들을 소개합니다. 그들은 어쩌면 TV방송 풍류대장에 나온 아티스트들의 고혹적인 열창을 벌써 학습했을지도 모릅니다. 조만간 가상인간들이 펼치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그들의 노래와 춤에 환호를 보내는 일상이 자리 잡을 것입니다. 가상과 현실의 구분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실체감 테크에 대한 책의 내용을 발췌 변용합니다. 앞으로 소비자를 붙잡을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의 핵심은 누가 더 실제감을 잘 만들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3D 그래픽으로 구현된 사이버 가수 아담이 등장해 신선한 충격을 주었던 것이 1998년이다. 이제는 로지 외에도 롯데 홈쇼핑 루시, LG전자 김래아 등 가상 인플루언서들이 속속 출연해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최근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가상인간 로지의 경우는 사람들이 친근감을 느끼는 이유가 완벽하지 않아서이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진짜 사람 같다는 것이다. 가상인간이므로 완벽한 아름다움을 얼마든지 구현할 수 있으나 일부러 개선의 여지를 남겼다. 컴퓨터로 만든 무결점 얼굴을 보고 사람들이 느낄 심리적 거부감을 줄이고 이질감을 없애기 위해서다.
22살 여성으로 설정된 로즈는 세계 여행과 요가, 러닝, 패션, 에코라이프에 관심이 있다. 성격은 자유분방하고 사교적이다. 사회 이슈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공감을 이끌어낸다. 확장된 가상세계는 새로운 가상경제를 낳는다. 교육과 오락, 상고래 등 현실 세계에서 벌어지는 거의 모든 것이 가상공간으로 이동하고 있다. 기존 은행의 모든 업무가 그대로 이뤄지는 가상은행 지점을 이용하게 될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 2022년 트렌드 9번째 키워드는 라이크 커머스입니다. 좋아요 클릭 수가 구매 결정을 유도하는 트렌드입니다. 라이크는 판매자의 진정성과 소비자의 수요를 나타내는 지표가 됩니다. 폰을 소지하고 있는 소비자라면 언제든 손쉽게 쇼핑을 할 수 있는 라이크 커머스 시대인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 서비스는 쇼핑을 제한하기도 합니다. 보통 사람은 고급 상품을 볼 수조차 없는 일이 온라인 쇼핑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객 맞춤 판매가 어떻게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는지 책은 다음과 같이 알려줍니다.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알리바바는 2017년 온라인 럭셔리 특별 포털을 시작했다.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일부 고객의 접근을 제한하는 독특한 포털 사이트다. 고급 브랜드를 살만한 고객만 곤란해 쇼핑 특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만약 명품 구매 전력이 없는 사용자가 방문할 경우에는 보통의 상품들만 표시된다. 그러나 명품 브랜드를 구입한 적이 있는 사용자에게는 고급 상품이 표시된다. 거대 플랫폼이 개인 고객을 위한 맞춤 설계를 섬세하게 구상한 것이다. 2022년 트렌드 마지막 10번째 키워드는 내러티브입니다.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만든 이야기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책은 내러티브를 잘 구사한 인물로 히틀러, 오바마, 트럼프 그리고 가난한 식료품집 딸로 태어나 영국 수상이 된 대처 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러티브를 활용해 성공한 기업으로 테슬라 전기자동차를 비롯해 에비앙 생수, 명품 브랜드 샤넬, 유니콘 기업 무신사 등을 언급합니다. 책은 내러티브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내러티브는 권력 투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키워드이다. 내러티브를 잘 구사하는 지도자는 대중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는다. 대처는 영국은 길을 잃었습니다라는 간결한 슬로건과 영국을 다시 올바른 길로 되돌릴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연설로 영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수상의 자리에 올랐다. 내러티브 내가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슬로건과 함께 애국심에 호소하는 내러티브 전략을 채택했다. 그는 종종 비도덕적인 추문에 휩싸이기도 했지만 오히려 뻔뻔하고 터프하게 이를 포장하는 한편 이런 이미지를 역으로 활용해 정책이나 외교에서도 매우 변덕스럽고 예측하기 어려운 행보를 선보였다. 이 역시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었다. 오바마의 내러티브는 전례 없는 모범 사례다. 자신의 인종적 정체성을 이야기하면서 이국적 평등의 가치를 역설했다. 나아가 대중으로 하여금 자신을 지지하는 행동이 정의와 고결함을 선택하고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는 일이라고 느끼도록 만들었다. 서사에 능수능란했던 그는 네거티브 전략을 끊임없이 던지며 내러티브 효과를 극대화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미국을 다시 부활시키지 못했고 오바마는 미국적 평등을 온전히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강연자 이수준은 청중이 결정하고 연극 배우 이수준은 관객이 결정하듯이 대중이 뽑은 지도자는 대중의 수준을 반영합니다. JTBC 풍류대상에서 심사를 맡았던 김종진이 바다를 부른 서도밴드를 향해 대중성을 언급할 때 마음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김종진은 제가 좋아하는 대중가요. 어떤 이의 꿈을 작사 작곡한 대중음악가입니다. 록밴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보컬이기도 했던 김종진이 던진 심사 멘트를 남기며 책 맛보기를 접습니다. 저한테 극상의 행복감을 느끼게 해준 그런 곡이었습니다. 너무 신기한 거는요. 서도밴드 너무 대중적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추구해왔던 대중성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런 팀이었고 그런 공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책 맛보기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리틀 도서관 매주 한 권 휴먼터치 황진이었습니다. 책 맛보기는 그저 제가 경험한 책, 사람, 세상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야기하다 보면 사람이 덜 된 저 자신을 즐겁게 발견하게 됩니다.